자,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과 5학년 2학기 수학을 한번 개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학년 1학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학년 1학기의 첫 번째 단어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으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다 섞여 있는 여기 이렇게 모두 다 섞여 있는 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은 다 첫 번째 괄호가 없을 때와 두 번째 괄호가 있을 때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괄호가 없을 때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을 하고,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도 괄호가 없을 때와 괄호가 있을 때로 구분하는데, 괄호가 없으면 그냥 앞에서 차례로 계산을 해주고,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한번 볼까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은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괄호가 없으면 무조건, 괄호가 없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괄호가 있다면 무조건 괄호 앞을 먼저 계산해줘야 합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도 마찬가지죠. 괄호 없으면 순서대로,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마지막 다 섞여 있는 이사칙연산이 다 섞여 있는 이 혼합 계산을 봤을 때도 역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해주면 됩니다. 이 둘 중에는 더 앞에 있는 순으로 차례대로 해주면 되고, 곱셈, 나눗셈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어는 약수와 배수입니다. 개념을 한번 볼까요? 약수와 배수.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럼 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에 배수 하면은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를 한 수를 배수라고 합니다. 즉, 12의 약수는 12를 딱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모든 수를 말합니다. 즉, 12 나누기 1도 12, 12 나누기 2는 6, 12 나누기 3은 4, 12 나누기 4는 3, 12 나누기 6은 2, 12 나누기 12도 1 해서 12, 6, 4, 3, 2, 1은 12의 약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수의 배수라 하면 12의 배수라 하면 12의 한 배 한 12, 12의 두 배 한 24, 12의 세 배 한 36 이런 수들을 12의 배수라고 합니다. 그럼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15는 3과 5의 배수입니다. 그쵸? 3에 5를 곱해도 15가, 5에 3을 곱해도 15, 즉 3과 5의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몇 배를 했더니 15가 나오기 때문에 15는 3과 5의 배수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 15를 3과 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3과 5는 15의 약수입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약수긴 약수인데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수랑 말 그대로 공통된 약수라는 뜻인데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말합니다. 또 최대 공약수 하면 공약수긴 공약수인데 공통된 약수는 맞는데 최대,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즉 45는 15, 3은 45 했을 때 이 15를 한 번 더 5 곱하기 3으로 바꿔주고 해서 5 곱하기 3 곱하기 3. 또 75는 15는 75니까 15를 또 5랑 3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 수의 곱으로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니은자 방법으로 푸는 건데요. 45와 75의 공약수를 이용하여 구할 때, 그럼 여기 위에서도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15다. 5, 3, 1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 3, 4, 15, 15는 75에서 15가 가장 큰 공통된 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니은자로 푸는 거죠. 45, 75 쓴 다음에 이제 공약수로 먼저 첫 번째 5를 나눠주고 5, 9, 45, 55, 75. 또 이걸 한 번 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3, 3, 9, 3, 5, 15에서 이제 더 이상 1 외에 나눠지는 수가 없을 때까지 나눠주면 여기 이 왼쪽에 두 수를 곱한 5, 3, 15 이것이 이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수의 개념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인데요. 말 그대로 공통된 배수와 최소 공배수 하면 두 수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말합니다. 2와 3의 공배수 하면 6, 12, 18, 6, 3, 18, 6, 4, 14, 6, 5, 36, 6, 36, 6, 7, 42, 6, 8, 48, 6, 9, 14 끊임없이 가겠지만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배수는 없는 이유가 이제 계속 곱셈을 하면은 수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있는 것이고,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약수가 없는 이유는 최소 공약수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알아두면 좋고요.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 수에 나타난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이번엔 가장 작은 수 근데 공통된 배수 중에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 하니까 공통된 2 곱하기 5에 겹치지 않은 거 3 곱하기 5 하면 150이 나옵니다. 이제 이 3과 50의 공약수를 이용하여 구할 때 아까랑 똑같이 니은자로 구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위에 두 수만 곱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수를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과 대응 단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보는 거죠. 사각판의 수가 한 개 늘어나면 바뀐 두 개씩. 그럼 표로도 나타내고, 또 흰색 사각판과 검은색 사각판 사이의 대응 관계. 흰색 사각판의 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늘어나면 한 개씩 늘어나니까 검은색 사각판의 수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로 이것도 한 개씩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검은색 사각판의 수는 흰색 사각판의 수보다 두 개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대응 관계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드론 날개수를 동그라미, 날개수를 별이라 했을 때 문자를 사용해서 또 나타내고, 이렇게 도형을 사용해서 또 나타내서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각 양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등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대응 관계를 찾으려면 과자의 수는 과자 상자의 수에다가 12개. 왜냐면 과자 12개, 동물 카드 한 장이니까. 과자 상자의 수는 과자 수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자, 4단원입니다. 4단원은 약분과 통분을 할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약분과 통분하면 이제 크기와 같은 분수가 있고, 이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겠죠. 예를 들어 2분의 1인데 분자에다 곱하기 2에서 2가 됐고, 분모에다가도 2 곱해서 4가 되면 4분의 2는 똑같이 크기와 같은 분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수로 나눠줘도 크기와 같은 분수가 되겠죠. 24분의 8 같은 경우 2로 나누면은 둘 다 22분의 4, 똑같이 4로 나누면 6분의 2, 8로, 마지막으로, 여기서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마지막에 한 번 더 2로 나누면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약분과 기약분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약분이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을 약분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12분의 4를 공약수 하면
4가 있으니까 4를 약분하면 3분의 1이 나오고, 기하분수는 분모와 분자를 이제 최대 공약수로 나눠서 더 이상 이제 1 말고는 공약수가 없는 상태의 분수를 말합니다. 통분과 공통분모. 통분은 분수의 분모를 갖게 하는 것. 공통분모는 통분한 분모를 말합니다. 이제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데 분모가 다르면 이제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통분을 할 때 이제 위에서 배운 공통분모로 맞춰주면 되겠고,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먼저 첫 번째 분수를 약분해서 소수로 바꾸든지, 소수를 이제 분수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두 수를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든지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든지 같은 종류로 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약분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하고, 소수로 나타내서 크기 비교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연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로 바꿔서 나타내는 것도 됩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5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네. 먼저 분자가 분모보다 크지 않은 진분수의 덧셈 중에서도 받아올림이 없는 진분수의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통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해도 되고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해도 되고요. 받아올림이 있는 진분수는 이제 가분수가 되어서 앞에 자연수가 있는 분수, 대분수가 되는 덧셈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곱으로 통분을 하든지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하든지, 대분수의 덧셈을 할 때는 이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기도 하지만 가분수로 아예 편하게 가분수를 바꿔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받아내림이 없는 진분수의 뺄셈은 그냥 곱으로 통분하든지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든지 그냥 뺄셈만 해주면 되고요.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은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대분수를 가분수로 다 겹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하는데, 이럴 때는 주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하는 게 더 편하죠. 전 개인적으로 통분해야 돼요. 어쨌든 둘도 통분하긴 해야지. 마지막 5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입니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원인데요. 이 개념이 여기까지. 정다각형의 둘레. 정다각형은 일단 말 그대로 다각형의 이 둘레가, 각 변의 둘레가 다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해도 되고, 가로 더하기 세로의 값에 곱하기 2를 해줘도 상관없고요. 평행세변의 둘레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해줘도 되고, 한 변 길이 더하기 다른 변 길이 곱하기 2를 해줘도 됩니다. 마름모의 둘레도 정사각형처럼 모두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해줘도 되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데 1제곱cm,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1제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이란 1cm 곱하기 1cm, 1cm를 두 번 곱했죠. 1 곱하기 1하면 1, cm를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cm가 되는 거죠.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가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또 이제 1제곱cm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볼 때는 이제 제곱미터가 있죠. cm보다 더 큰 건 미터니까. 이제 그럼 이번에는 1m 곱하기 1m니까 1은 1에 미터를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미터. 이제 또 1제곱킬로미터라 하면 1km 곱하기 1km. 이것은 즉 1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100cm이기 때문에 10,000제곱cm로 바꿀 수 있고, 1km는 1000m 곱하기 1000m니까 0세개, 0세개에서 0 6개인 1씩 100, 1000, 10만, 100만. 100만 제곱미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똑같이 직사각형처럼 밑변과 높이가 있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2까지 해줘야지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대각선의 길이를 해주면 직사각형의 길이가 나오죠. 왜냐면 이게 가로고 이게 즉 세로 높이가 되니까.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줘야지 여기 이 네 부분이 빠져서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는 거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더하기 아래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5학년 1학기 정리는 끝이고 이제 2학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2학기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인데요. 이상과 이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이 기준값에서 더 큰 수를 말하고 이하는 그 기준값에서 더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할 때는 이상과 이하, 그 기준값을 포함할 때는 동그라미를 채워놓고 다음 장에 배울 초과 미만은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색칠하면 안 됩니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 범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많이 해결할 수 있겠죠. 30회 이상, 149회 이하 하면은 여기 둘 다 동그라미를 칠해줘야 되고 이상, 이하 똑같이 다 둘 다 기준값 포함이니까 동그라미 채우고 이상, 미만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비우고 초과, 이하 하면은 하나는 동그라미 안 채우고 나머지는 채우고 마지막 초과, 미만 하면 둘 다 안 채워주면 되겠죠? 올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 어떤 수가 있어도 0부터 9까지 무슨 수가 있어도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잘 안 나왔겠네. 잠시만요. 핸드폰이 잘 떨어지네. 좀 잡고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림은 아래 두 번째 자리에 어떤 수가 있던지 다 버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9인데 10의 자리까지 버림하시오 하면은 이제 아래가 아무리 구여도 이제 그냥 버려서 30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계속 할게요. 자, 반올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이라 하면은 이제 방금 전에 올림이라 하면은 두 번째 그 아래 자리에 무슨 수가 있던지 다 올려줬고 버림이라 하면 아래 자리에 뭐가 있어도 다 버려줬는데 반올림이라 하면 바로 아래 자리에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반올림이라 합니다. 이렇게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